두 번째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로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는 결합입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양이온을 형성하는 금속 원소와 음이온을 형성하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 즉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되는데 이거는 금속이 형성을 하고 최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잃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고 하는 입자고 얘는 비금속이 형성합니다. 최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을 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 읽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몇가 양이온, 몇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예시로는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2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근데 어차피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말 자체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한다라고 융통성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의 종류 판단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놓을 때 이렇게 된 거는 금속, 이렇게 된 거는 중금속, 이렇게 된 거는 비금속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 준, 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금속 중에서는 베릴륨을 제외하고 보셔야 되는데 베릴륨 제외한 금속 원소는 전자 잃는 게 18쪽 만족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양이온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쪽은 전자 한 번만 잃으면 18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양이온 될 수 있고 2쪽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될 수 있고 우리 3족에서 12족은 안 배우니까 13족 바로 나오게 되면 13족은 전자 3개 잃으면 18족 되니까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릴륨은 금속 원소이지만 앞 시간에 나왔다시피 얘는 크기가 작아서 전자를 잃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형성하지 않고 이온 결합을 당연히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를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 앞 시간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중금속 보겠습니다. 붕소는 중금속 원소이고 얘는 양이온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베릴륨과 동일한 이유였는데 크기가 작아서 전자를 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진행하지 않지만 얘도 앞에서 옥텟 규칙 할 때 썼는데 공유 결합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공유 결합을 하는 예시에 붕소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규소 볼 건데 규소도 중금속이긴 합니다. 근데 얘는 애매합니다. 이온 결합도 아닌 것이 공유 결합도 아닌 것이 그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거리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는 못 물어보니까 규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금속 보겠습니다. 비금속은 일단 수소, 탄소 18쪽 제외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탄소 18쪽 제외하면 이렇게 6개 남는데 이 6개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족은 전자 3개 얻어서 음이온 될 수가 있고 16족은 전자 2개 얻으면 18족 될 수 있고 17족은 전자 1개 얻으면 18족처럼 돼서 음이온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8족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자기 스스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족은 이온 형성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보겠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에 해당하는데 1족입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소 이온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고 공유결합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되게 유명한 예시인데 전자 2개, 전자 2개가 선 하나니까 전자 하나 내놓고 전자 하나 내놓아서 결합 한번 진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이지만 음이온을 형성하진 않습니다.
전자 4개 잃거나 4개 얻거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온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온 결합을 하진 않지만 공유 결합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메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였는데 전자 2개가 결합 한 번이니까 전자 하나 내놓고 전자 하나 내놓아서 결합 한 번, 이렇게 공유 결합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소에서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전자를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 형성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18쪽처럼 되는 거고, 전자 하나 얻어서 이제 H-가 되는 것도 뭔가 이제 헬륨처럼 되는 거니까 18쪽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18쪽이니까 뭔가 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H+랑 공유결합 하는 것만 고등과학에서 배우고 이렇게 H- 형성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학교 때 화학 전공 과목 중에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수소 음이온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고등과학에서는 이 유기화학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수소는 H+ 또는 공유결합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내가 수소 음이온 돼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가지는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교 그 화학 전공 과목인 유기화학을 나중에 대학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여담이었고 다시 본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3차원 구조를 형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렇게 염화 나트륨인데 3차원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학식을 보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정수비 하면 떠오르는 게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실험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숫자 1이 나오면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을 하게 되면 숫자 1이 생략되는 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는 양이온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나중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전하 합이랑 음이온의 총 마이너스 전하의 합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합이 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식을 한국어로 읽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읽는 게 상당히 되게 예외사항들도 많고 좀 자기 맘대로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주 나오는 이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예외사항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것도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얘는 음이온부터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나중에 읽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영어 즉 원소 기호에서는 먼저 읽었다면 한국어로는 뒤로 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반대로 음이온은 영어 즉 원소 기호에서 나중에 썼지만 화학식을 한국어로 읽을 때는 앞으로 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음이온은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면 소 삭제하고 화를 붙이고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지 않으면 바로 뒤에 화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산소였습니다. 근데 소를 없애고 화를 붙인 거고, 염소도 소 없애고 화를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로 안 끝나는 플루오린, 황 이런 친구들은 바로 화를 붙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이온은 쉽습니다. 그냥 원소 이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한 4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플루오린 이렇게 있는데 개수비가 1대1도 딱 떨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쓴 다음에 읽을 때는 크로스로 해서 음이온, 양이온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은 뒤에 이제 소로 안 끝나기 때문에 바로 화를 붙였고, 양이온은 그냥 자기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NaO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두 개가 붙어야 얘네들이 합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양이온부터 쓰고 아래다가 나트륨 개수 표시하고 읽을 때는 산소인데 소 삭제하고 화 붙였고 뒤에 양이온 이름 그대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보겠습니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고 얘는 양이온 음이온 순서대로 썼고 얘는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썼는데 얘는 소 안 붙으니까 그냥 바로 화 붙였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입니다. 3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얘가 2개, 얘가 3개가 돼야 전하량의 합이 빵입니다. 그래서 2개, 3개 해서 2개, 3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음이온, 양이온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 삭제하고 화 붙였고 양이온은 그대로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 예시들을 적용을 하면서 직접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는 점, 즉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엄청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녹는 점, 어는 점을 똑같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온도의 관점에서 똑같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이고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방향 반대니까 온도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고등과학 기준으로는 온도 그냥 동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과 관련해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서 이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쿨롱은 사람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으로 이온 결합의 세기가 비교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땡겨지게 되는데 양이온이 음이온을 땡기는 거, 음이온이 양이온을 땡기는 거 힘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 F는 힘, 즉 force F를 땄고 K는 그냥 숫자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Q1이랑 Q2는 전하량의 크기를 의미하고 얼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 이온 결합의 세기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자랑 분모가 간혹 가다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상충되지 않게 문제를 주긴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얘네들이 상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당연히 이온 결합의 세기가 커지는데 이렇게 작고 크게 아니면 뭐 크고 작게 이렇게 안 내주고 둘 다 커지거나 둘 다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봐도 보이지 않고 분자랑 분모가 상충되게 얘는 커지고 뭐 얘는 커진다. 아니면 얘는 작아지고 얘는 작아진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분자가 우선시가 됩니다. 즉, 이 분자가 우선시 되는 건 이온 결합의 세기에서는 전하량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자가 더 우선시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리 같은 경우는 되게 변화가 미비합니다. 우리가 보는 원자의 세계는 정말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거리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하량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2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거리는 이제 크기가 워낙 작은 세계를 보니까 도찐개찐이라면 얘네들은 곱하기 2배, 뭐 곱하기 3배 이렇게 해서 전하량의 크기가 엄청 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변화폭이 훨씬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물에 대한 용해성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온 결합은 물에 잘 용해가 되고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Cl도 뭉쳐져 있다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데 얘는 바로 전문 용어로
수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로 둘러싸인 수화 상태가 되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예시를 보면 물에 녹아 나왔는데 이 녹아 나온 양상을 자세하게 보면 나트륨 이온은 산소가 둘러싸고 있고 염소 이온은 수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과 염소 이온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양이온은 산소가 둘러싸고 음이온은 수소가 둘러싸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즉 음전하를 띱니다. 근데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양전하가 좋아하고 양이온은 음전하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전기전도성 알아보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체, 수용액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그냥 자기 스스로 액체 상태인 거고 수용액은 물에 녹은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녹은 거, 물을 통해서 녹은 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도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체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염화나트륨, 즉 이온 결합이 물에 녹으면 얘네들이 수화 상태가 되고 이때 전류를 흘리면 이온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쪼개짐과 부스러짐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금 덩어리 생각하면 비교적 단단하다는 거는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얘를 외부에서 힘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 자체는 단단한데 그 소금을 손으로 막 부시려고 하면 쉽게 부서지는 걸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립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 띄는 이온들이 만나서 서로 반발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반발력 작용해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엉켜 있었는데 여기서 힘을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으로 쉽게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